언니들의 꿀팁 수다, 꿀수다. 안녕하세요. 옆집 언니들의 꿀팁 수다, 꿀수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꿀팁을 풀어보려고 해요. 살다 보면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 의식주 중에 하나인 바로 우리들의 집, 부동산이죠. 맞아요. 요즘 부동산 때문에 사회 전체가 민감해진 것이 사실인데요.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긴 하지만 부동산 매매라는 것은 일생 동안 몇 번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니까, 그리고 거액의 돈이 오가는 일이다 보니까 아주 신중해야겠죠? 일반적으로 결혼하고 나서야 내가 주도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솔직히 처음엔 어떤 서류를 봐야 되는지, 부동산 가서 뭘 체크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어리버리하고 부동산 사장님이 알려주시는 대로만 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 그러지 말고 저희가 부동산 가기 전에 꼭 체크해야 할 팁을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니까요. 부동산에 가셔서 매물을 알아보시기 전에 이 영상 꼭 보고 가시길 추천드릴게요. 우리가 이사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가 이걸 결정하게 되죠. 직장과의 거리나 생활 편의시설, 아이 학교 등 교육 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각 가정의 상황에 맞춰서 지역을 어느 정도 정하고 나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네이버 부동산을 켜서 그 지역의 금액대를 먼저 확인하시는 걸 아마 가장 먼저 하게 되실 거예요. 그렇죠.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 정말 정보가 많아서 금액뿐 아니라 웬만한 정보는 가지 않고도 다 알아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직접 가보지 않으시면 안 되고요. 그러나 시간을 내서 그 지역에 가보기 전에 최대한 알아볼 수 있는 건 다 손품을 팔아 알아보시고, 가서는 실제 입지와 부동산 내부를 체크해 본다는 생각으로 가시면 훨씬 힘들지 않고 많은 것을 파악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우선 손품으로 정리해야 할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크게 생활 편의적인 측면, 자산 가치 측면, 중개사는 어디로 찾아갈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요. 음, 그럼 우선 첫 번째, 생활 편의적인 측면을 먼저 보면 네이버 부동산이나 호갱 노노를 보면서 근처에 학교가 있는지,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은 얼마나 가까운지, 상가 등 편의시설은 근처에 있는지 찾아봅니다. 그리고 원하는 집과 지도상 거리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어요. 그때는 네이버 지도 앱으로 보면 차로 몇 분 걸리는지, 걸어서 몇 분 걸리는지 아주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체크해 볼 내용은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평가죠. 바로 그 지역의 맘카페에 가입해서 기존의 글을 검색해서 보거나, 부족하면 질문에 남겨서 알아보세요. 원하는 집이 아파트면 그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점은 뭔지, 층간소음은 어떤지, 겨울에 많이 춥지 않은지, 관리는 잘 되는지, 관리비가 비싼 편인지, 이런 내용들을 알아볼 수가 있죠. 호갱노노 앱에서는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의 평가를 볼 수 있는데요. 대체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좋은 글 위주로 올라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확인해야 할 중요한 내용, 바로 배정학교죠. 초등학교가 어느 학교로 배정되는지, 중학교는 어느 중학교에 주로 배정되는지 잘 나와 있어요. 특히 배정학교의 경우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더라도 동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 자산 가치에 관련된 내용도 손품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아파트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원하는 아파트를 정하시면 우선 네이버 부동산에서 동별 배치도를 봅니다. 그 단지 주위에 도로가 어떻게 지나는지, 대로인지 골목길인지도 중요해요. 그 대로와 바로 접해 있으면 소음과 매연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대로와 멀거나 주 출입구가 먼 동은 생활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가 클 경우에는 주 출입구가 매우 중요해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로열동이 어딘지 확인해 보고요. 왜냐하면 로열동인지 비로열동인지에 따라 가격 차이가 꽤 생기거든요. 그리고 대단지의 경우는 정문과 후문과의 거리도 꽤 되기 때문에 아이 학교가 어느 쪽이 가까운지도 보시면 좋고요. 단지 주위에 큰 빌딩이 있는지, 시야를 가리는 다른 것들이 있는지도 체크해 봅니다.
단지 옆쪽으로 공원이나 학교가 접해 있다면 거의 영구 조망권이 확보되는 거죠. 조망이 어떤지에 따라 가격 차이도 물론 생기니까요. 그리고 요즘 더욱 중요해진 것이 있죠. 바로 공시지가.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높아지면서 그 아파트의 전년도 공시지가가 얼마였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네이버 부동산을 보시면 이렇게 공시지가도 동호수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 구축이라면 추후 재개발, 재건축도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준공연도 및 대지 지분도 꼭 확인해 보세요. 이것도 네이버 부동산 앱에서 다 볼 수 있거든요. 준공연도가 30년이 넘었다면 살기는 엄청 불편하겠지만 입지만 좋다면 재건축을 기대해 볼 수도 있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대지 지분이에요. 현재 이 아파트가 추후 재건축된다면 그때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가 바로 대지 지분 기준이기 때문인데요. 지분이 큰 아파트라면 추후 분담금을 적게 내고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까지 해당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다면 이제 조금 범위를 넓혀서 동네를 볼 필요도 있어요. 주변 아파트 단지와 비교를 해보는 거죠. 내가 찜해놓은 아파트가 주변 단지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건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런지 이유를 생각해보고 크게 부정적인 이슈가 없다면 향후 가치 상승의 가능성이 있겠죠. 주변 단지를 보실 땐 아파트별로 계단식인지 복도식인지 지하 주차장이 잘 되어 있는지 대지 지분이 큰지에 따라 가격 차가 나기 마련이므로 같이 체크해 보시고요. 요즘 보면 주위에 재건축으로 신축 단지가 들어서면 주위에 있는 구축도 키 맞추기라고 하죠. 가격이 신축만큼은 아니지만 같이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신축이 들어서면 그만큼 편의시설도 생기니까 생활도 더 편리해지고요. 자, 그럼 이제까지 내가 찜한 아파트의 정보에 대해서 손품으로 체크할 수 있는 내용을 다 확인해 봤어요. 그럼 이제 부동산에 찾아가서 실제 현장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그 동네 전문가, 즉 공인중개사 분들의 얘기를 꼭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매물도 실제로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런데 그 동네 가서 제일 먼저 보이는 부동산에 그냥 가면 될까요? 노노, 아니죠. 부동산도 어딜 방문해야 할지, 어딜 가야 내 시간과 노동을 적게 들여서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 손품 먼저 팔고 가셔야죠. 부동산을 어딜 방문하면 좋을지 결정하려면 뭘 보는 게 좋을까요? 부동산을 어딜 방문하면 좋을지를 결정하려면 어느 부동산이 매물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보시면 돼요. 매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바로 그 단지를 꽉 잡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공인중개사 분들은 매도인과 관계도 원활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좀 더 부드럽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가서 여기저기 여러 군데 부동산을 방문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방문해야 할 부동산을 미리 몇 군데 인터넷을 보고 정해서 예약을 하고 방문하시면 좀 더 준비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저희가 알려드릴 포인트 꼭 기억하셨다가 부동산에 가시기 전 한 번씩 체크하고 가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많이 아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